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성명 연구위원과 함께 국민연금 네. 개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교묘한 스토리라고 들리는 분도 있을 거고, 네. 야, 굿 아이디어다. 어. 결국은 돈 넉넉한 분들의 주머니에서 더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데 막 이리 쿠션 저리 쿠션 뭐 그걸 이렇게. 이제 어떤 명분과 어떤 논리로 만들어서 예. 그 동의율을 높이느냐에 이제 이런 스토리 싸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이제 네. 젊은층 MZ 세대들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밝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수리적으로. 예. 근데 이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건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금융상품, 국민연금 금융상품이라고 하면 또 이제 굉장히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대한민국에서 이용 가능한 어떤 상품이랄까 어떤 제도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리 국민연금을 재정 안정화를 강하게 해서 급여를 떨어뜨린다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넘버원 제도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는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고 예. 자기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60%를 지급하고 예. 그리고 받기 시작해서 이제 연금 받는 첫해 지금 많은 젊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예를 들면 뭐 연금 나중에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내가 40년대 100만 원 가치가 뭐냐. 그 저기 뭐 휴지 조각 아니냐 그러는데 국민연금이란 공적연금에서는 30년 40년대 연금 받을 때 그동안의 경제성장률 이 가치를 다 인정해서 재평가를 해줘. 예,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예. 실제 경제성장률로 재평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100만 원이라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때 경상가로는 3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4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분의 100만 네. 원을 그때 준다. 근데 민영연금은 지금 100만 원이 30년 뒤에도 100만 원이거든요. 네. 저 민영연금하고 이거 비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런 측면에서 그거 국민연금이 물가만 반영하는 게 아니었어요? 네네. 처음에 연금을 받는 첫 시점에는 그동안의 경제 성장률, 임금 상승률을 다 재평가를 해서 첫 번째 연금액을 정하고 네. 그 연금액이 예를 들면 150만 원이라 그러면 그 다음- 100만 원이라 그러면 네. 그 뒤부터 CPI 물가에 연동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님 갑자기 눈이 바짝바짝 하시는데 네. 이런 제도가 있나? 그게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였다는 거죠? 네, 지금 국민연금 제도가 그래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낸 거 대비 두세 배를 더 주니 예. 네. 세상 어느 천하장사가 이만기 알겠습니다. 우리 이분 박사님, 근데 이거는 뭐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뭐 많은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 중에는 다 좋은데 너무 복잡하고 어차피 언젠가는 국민연금이 고갈돼. 이렇게 해도 사실은 말씀하셨던 대로 고갈의 시점은 살짝 뒤로 늦추는 거잖아요. 인구가 막 젊은 친구가 막 늘어나지 않는 이상 야 그래도 어떻게 고갈시키니 조금 늦춰보자 하는 건데 그냥 프랑스처럼 그냥 확 고갈시키고 그리고 세대 부양의 느낌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되냐. 그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분들이 좀 예. 솔직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 저 프랑스 출산율 TFR 얼마인지 아시죠? 프랑스는 좀 높더군요. 우리 예. 두 배도 막 예. 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구 구조를 제가 두 분 프로님이니까 잘 아실 텐데 예. 2021년인가요? 학계 출산율 0.81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네. 한 해 출생자 수가 26만 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배움 세대는 70만 명이 태어났고 2차 배움 세대는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이걸 고갈시키고 프랑스처럼 26만 명 태어난 새는 죄졌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4배 자기들은 25년 동안 1%포인트도 부담 못하면서 그걸 부가방식 보험료라 그러거든요. 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국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게 38%가 나와요. 예. 그거 세금 때려 넣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해지자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다른 나라 비교하는 게 막 비교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우리도 어차피 그걸 막 맞추시려면 재정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재정은 제가 저출산 대책에 확 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뼈 아픈 게 예. 1차 연금계의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뭐냐면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720만 명, 지금 한 700만 명 정도 됩니다. 좀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예. 그분들은 3% 보험료를 내면서 70% 급여율을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가 25년 전부터 보험료 빨리 오르기 시작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노동시장을 떠나기 전에 월급 받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자는 주장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미 그분들은 이제 역사 속에서 노동시장에 떠나서 더 거둘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10년 내 법률 15%까지 올리자는 게 뭐냐니까 예. 2차 배움 세대들이 635만 명 있어요. 예. 10년 내 법률을 올리면 예. 우리 같은 사람들. 예. 저 두 프로님한테 우리가 네. 국민연금 법률을 좀 많이 걷어낼 수가 예. 있어요. 예. 그러면 26만 명 세대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음. 우린 그렇게 생각해야지. 야, 우리 프랑스처럼 고갈시키고 나중에 세금 때려서 집어넣자. 그러면 26만 명들은 죄송합니다만 안 대표님 제가 생각은-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대 내에서도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예. 연금 고려장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음. 지금은 힘이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지만 나중에 힘이 없어서 퇴직하고 의사결정권이 없을 때 우리한테 물어보고 당신들이 이렇게 했냐. 우리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으니 당신들도 우리 반만큼 고통스러워봐라. 그럼 소위 말해 연금 고려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계획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예. 연금 고려장 당하시렵니까? 아니면 조금 부담이 더 되고 덜 받더라도 사망할 때까지 본인이 사망한 뒤에는 배우자까지 확실히 받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어쨌든 받는 게 보장되는 네. 방식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MZ세대한테도 보험료를 더 내지만 지금보다 좀 적게 받을지라도 당신들도 사망할 때까지 확실히 연금 주겠다. 이러면 거의 저는 요걸 이 두 프로님들이 그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그 쉬운 언어 단어로 소통을 하시면 진통이 있겠죠. 아, 결국 이 방법밖에 없어. 그리고 이게 또 제일 좋은 제도 같아. 예. 그래서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2007년 개혁할 때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는 왜 어려웠냐면 지금 연금 받는 분들하고 퇴직 얼마 안 난 분들은 국민연금 받는 걸 아니까 보니까 나도 연금 받고 살아야지 다 노후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7년 개혁할 때만 해도 신문기사 일면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되는데 못 받는데 그래서 모든 게 지금 국민연금을 불신했어요. 근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네. 그런데 개혁이 가능했던 건 뭐냐면 이 개혁을 안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 손자 세대가 굉장히 고통스러우니 개혁하자고 대통령 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얘기를 하니 좀 싫더라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박사님 이게 예를 들면 MZ 세대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가 MZ 세대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내가 받을지 안 받을지 불안해가 아니고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국민연금이 처음 생겼을 때 매우 조금 냈고 매우 많이 받는 그래서 재테크 하듯이 국민연금 하세요 이게 처음에 캐치프레이즈였잖아요. 강남 사모님들의 재테크 수당.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기금이 줄어드니까 갈수록 보험료는 올라가고 받는 거는 줄어드는 추세로 계속 가게 될 거예요. 이번에도 올리고 또 기금이 또 부족해지면 보험료는 또 올리고 받는 건 조금 줄어드는. 그러니까 MZ 세대들 입장에서는 이제 막 처음부터 계속 내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내가 내는 거는 계속 보험료율이 올라가고 받을 때는 점점 줄어들 거 아니냐란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역시 프로님다운 그 MZ 세대 이해신데 예. 많은 MZ 세대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예. 그 전무가 괜히 있는 게 아니고 국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험료를 올리면서 가면 앞선 세대가 굉장히 많이 후세대를 이게 좀 어떤 이게 뭐 영어로만 하기 익스플로이트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한 세대의 어떤 혜택만 있는 게 아니라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기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독일이나 뭐 스웨덴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보험료 상한을 정해놨어요. 여기선 더 못 올린다. 일본이 18.3. 이제 그게 나중에 어려우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독일도 뭐 보험료를 예를 들면 뭐 20%, 25% 이상 못 올린다. 상한을 설정해 놨어요. 우리가 9%인 그 비율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역사적으로 적게 거드니 지금 올려야 된다는 건데 그 보험료 상한을 설정해 놓고 아까 뒷방 늙은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연금 고려장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MZ세대도 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빨리 아까 2차 배움 2%님한테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료 올려야 되죠. 그러고 보험료 상한은 우리 설정해 놓고 당신들이 이렇게 사고 쳤으니 연금 받는 세대들한테는 지금 고통 감수하세요. 그러면서 수급자들도 고통 감수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이제 MZ 세대 여러분들은 보험료가 기금이 고갈되니까 이거 우리가 내기만 하고 나중에는 혜택 못 받는 거 아니냐. 아예 이 제도 없애버리자. 어차피 다 결국은 세금으로 할 거냐 세금으로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MZ세대 여러분이 좋은 게 아니라
2% 안프로가 좋다. 왜? 맞습니다. 지금부터 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안 낸다. 나중에 알아서 하자. 그러면 다음 달부터 저 안 낼 거 아니겠어요. 예. 한참 고소득인 저희들이. 그럼 안 내고 나서 저희가 이제 65세 70세가 되면 받는다. 그때는 저희도 달라고 할 텐데 그거 누가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줘야지. 다른 명목 세금으로 얻어서 주겠죠. 그 뭐, 걷어서. 네. 저 뭐 어디 그럼 뭐 탄자니아에서 와서 주겠습니까? 아니면 일본인들이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줘야 되는 건데 결국 그래서 이 제도를 깨버리면 제일 좋은 건 얄미운 2% 안프로가 싹 빠져나가는 거니까 억울해도 깨자 소리 하지 말고 오히려 더 내자고 해야 여러분도 더 내지만 얄미운 2% 안프로가 더 내게 되니 그렇게 돼야 돈이라도 좀 쌓아놓고 그 돈으로라도 나중에 줘야 최소한 여러분들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네, 이 말이죠? 네,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이제 MZ 세대가 나 오늘 출연료 3분의 1 놔주라. 정리가 잘 되네. MZ 세대가 10년, 20년, 30년대 또 우리나라 최고 의사 결정 한 연령층이 된다 그러면 예. 본인들이 이제 또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보험료 더 이상 못 올린다. 그리고 받는 분들 우리가 고통 그만큼 겪었던 것처럼 당신들이 앞선 세대분들이 이제도 만들었으니 여러분들도 좀 고통 감수를 하세요. 예.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뭐 완전한 세대 간 균형은 저 형평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서로 윈윈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저는 해보자. 그 해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박사님 이제 국회의원들도 많이 만나시고 뭐 높은 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국회나 이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합의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님들은 또 용산도 마찬가지일 거고 예. 여론을 먹고 사는 분들 아니에요. 네. 우리 3% TV 시청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두 분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오늘 방송된 내용을 예. 널리 민들레 홀씨처럼 이렇게 퍼뜨리면 예. 여론이 바뀌면 예. 그분들이 이런 쪽으로 오시게 돼 있어요. 여론을 열고 결정한다. 우리가 어렵지 않냐 그분들 생각 어떻게 하냐 의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 주도적으로 그분들이 이런 쪽으로 오시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론의 역할이고 예. 우리나라의 어떤 인플루언서나 어떤 그 어피니언 리더들의 역할이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크게 생각은 없으신가 보다. 국회에 계신 분들은 아니 그분들은 여론 풍향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연금도 무슨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생각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머리가 맑아. 머리가 맑고 그냥 가슴이 뜨거워.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걸로 갑니다.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하나도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네. 이제 MZ 세대들이 국민이 원하는 MZ 세대가 원하는 진정한 방향. 그다음에 이게 저는 굉장히 지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MZ 세대들이 정치적으로 보수나 진보 내 마음 둘 때를 몰라하고 방황하고 있잖아요. 네. 연금개혁 이걸 자체를 우리가 당신들 생각하고 최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연금개혁 총대를 매는 거고 이 모든 게 당신들 미래를 위한 거다 그러면 우리 이 두 프로님이 잘만 설명해 주시면 정치인들 금방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할 수가 있어요. 예. 국민연금은 고갈도 문제지만 저희 같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집단적으로 늙어서 노인 됐을 때 감당이 안 되고 자칫하면 진짜 난지도로 끌려가서 고려상 당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난지도만 빼고 고려장은 그대로였지. 그 말이 고려장이지 뭐 사망하게 하는 게 아니지만 네. 우리 모르겠다 배째 연금이고 뭐고 없어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허락 받고 돈이 구하고 우리가 만드는 당할 수 이야기인데. 있다. 지금 MZ 세대가 낸 거 못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많이 내지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약속받은 노후를 그때 가면 보장 못 받을 수 있으니 그 젊은 애들이 그거 어떻게 다 내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소득이 있을 때 더 내자. 근데 그런 법이 있습니까? 이게 그 연금 소급 적용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렇지가 않은 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는 뭐냐 이 헌법에서 보장한 헌법 소송도 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연금제도가 우리가 만든 제도가 아니잖아요. 독일에서 만들었고 일본 통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은 2004년 연금 개혁을 통해서 매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영어로 Sustainability Factor 지속 가능성 계수를 독일어에 대입해보고 지속 불가능해 하면 연금 수급자 포함해서 자동으로 연금을 깎아버려요. 1년 단위로. 그럼 독일이 헌법을 먼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헌법을 먼저 만들었습니까?
진짜 문제다. 전문가는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슈가 나올 때마다 네. 팩트로 제대로 알려드리면 된다. 그러면 박사님 돈 더 보험료를 올렸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15% 올렸는데 근데 저출산이 우린 더 심해지고 그래서 야 우리도 그 서스테이너블 이펙트를 감안해야 되겠다. 그래서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빨리 재정한 10년 내로 보험료를 빨리 올리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지금 머리 짜내는 건 뭐냐면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리 깎아도 이상은 깎을 수 없다. 미니멈 펜션 개런티라는 컨셉을 또 도입해 놓고 있어요. 깎을 수는 있는데 많이는 안 깎겠다. 최소한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은 보장을 해야 된다. 이 조항이 또 파워시 믹스로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국민연금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어떤 식으로든지 줄어들면 안 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세금 내서 불쌍한 분들 도와줘야지. 그럼 어떡합니까? 네. 결국은. 근데 이제 영어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없어.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재정학을 했는데 화폐금융을 줄 때 예. 세상에 정직한 정보가 있을까 이제 회의적인 어떤 그 화폐금융 쪽에서 하는데 아니스트 거먼트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지가 체계적으로 이걸 대응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방법은 있어요. 정부가 하다 안 되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부담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모두가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영어로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쪽으로 고쳐놓으면 예. 지금 MZ 세대도 좋고 연금 예. 수급자도 좋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끌면 끌수록 받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내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고통스러우니 이 우리가 어떻게 처했는지를 자꾸 이걸 알려드리면 국민들이 싫어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예. 제대로 공개를 하고 우리가 이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MZ세대 제시해 보세요 하면서 저희가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수렴해 가면 빨리 해야 저는 충분히 된다는 해법이 거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긴 해야 될 건 같습니다. 진짜 하기는 미루는 건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 미루는 게 최악이죠. 그러니까 30년 후에 가면 그 당시에 이제 세금 내는 세대들은 조상들의 집단 사기극이었다. 그러면서 애초에 사기였으니까 이건 무효다. 그 같아서 이거 큰일이다. 조금 하나 제가 이제 더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OECD 형국이면서 OECD 노인빈곤율이 제일 높다, OECD 형국 중에 제일 높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부가 방식이라는 걸 이 프로님은 특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제가 세금으로 그냥 하자. 이 프로님 이거 좀 널리 좀 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 운영하는 부가 방식은 뭐냐면 이 나라들이 연금제도를 100년 이상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직계 내고 많이 받는 제도를 그들 나라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약속하기로 한 연금 지급 액수에 대비해서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운영하니까 나라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걸 unfunded liability, 묵시적 잠재적 연금 부채라 그러는데 이미 역사적으로 발생한 거 98년 스웨덴 계획이 이런 겁니다. 그거는 국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2024년은 연금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당해년도 예를 들면 국민연금 운영 원가가 50조 원이라 그러면 예. 50조를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있잖아요. 사용자 아니면 근로자 네.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라도 50조를 그에 다 채워넣는 그런 식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세금도 들어가고 모두 들어가다 보니 우리나라는 그게 어떤 식으로 악용이 돼서 이용되냐면 독일 같은 나라는 기금 적립금 없어 2달 반치밖에 없어 부족한 거는 전부 세금 넣고 보험료 내서 해. 그런데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제도 개혁 이후에 2023년도에 더 이상 신규 부채가 발생 안 하는 쪽으로 제대로 운영하는데 그럼 세금으로 안 하면 뭘로 합니까 독일은? 독일은 일단 18.6% 보험료를 걷고 있고 제도 균형은 일단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도 모자랄 텐데 당연히. 모자란 부분 이제 세금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처럼 아무것도 안 하다가 세금을 넣으려면 그게 엄청난 액수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독일은 그래도 18%까지 올려놓고 세금 걷는데 네. 보험료율을 60년 동안 우리보다 많게는 5배, 6배를 부담해 왔는데 우리는 그 노력은 안 하고 안 보고 알겠습니다. 독일이 돈 없이도 굴러가니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 무책임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 10만 내시면 100을 드립니다라고 정치인이 공약했는데 그때 손 들고 근데 어떻게 10으로 100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안 하고 야 만세! 그러고 찍어줬으니 이분 모양이 되는 거니까. 인구가 계속 늘 줄 알았겠죠. 아니 늘어도 그렇지 그런 폰지를 오케이 하면 그럼 우리가 머지 포인트를 왜 비난합니까? 알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린 그때? 네.
자, 국민연금 참 어려운. 라는 이야기를 윤석명 연구위원이 하셨다는 얘기고요. 저는 뭐 저의 의견은 없습니다. 아, 오늘 저 출연료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뭐 반까지 갈 수는 없고요. 네. 조금만 그냥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예, 아, 고맙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 네, 깊은 고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